박민준 손끝이 결국 보안 로그 확인 버튼 위에서 멈춘 순간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모두의 숨통 가까이까지 와 있었는데요. 박민준은 모니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끝내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등록 시간 사이에 짧은 공백, 장비 재부팅 흔적, 누군가 일부러 만들었을 수도 있는 이상한 끊김이 눈에 밟혔지만 그걸 더 파고드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죠. 박민준은 자신이 지금 뭘 두려워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백진주가 아니라는 확정도 무서웠고 클로이가 정말 백진주였다는 확정은 더 무서웠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던 감정과 후회와 미련이 한꺼번에 뒤집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민준은 로그를 닫고도 전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알 수 있었는데 안 본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그 시각 김명희는 권 의원에게 다시 연락할 문장을 아주 천천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장님이 세배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면 권 의원은 기뻐하면서도 경계를 키울 겁니다. 그래서 김명희는 늘 하던 방식대로 정면이 아니라 비스듬히 접근했는데요. 회장님이 이번 거래를 쉽게 접진 않으실 것 같다. 다만 권 의원님 쪽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밀면 서로 곤란해질 수 있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식으로 던져야 권 의원 같은 사람은 더 크게 반응합니다. 물러서라는 말처럼 들리면서도 결국 더 큰 조건을 내밀면 박태호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기대를 남기게 되거든요. 권 의원은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점잖게 굴다가도 곧 목소리가 달라졌죠. 김 사장, 내가 무리한 사람처럼 비칠까봐 조심하는 거지. 지금 이 판에서 제일 위험한 건 나도 마찬가지요. 그 정도 배려는 받아야 하지 않겠소? 김명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됐다고요. 권 의원은 이미 세배조차 시작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정윤정은 통화를 끝낸 김명희 얼굴을 보며 묻습니다. 넘어왔어? 김명희는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넘어왔어. 이제 박태호를 더 조급하게 만들 거야. 정윤정은 한숨을 삼키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델 계열 차명법인 몇 개가 동시에 살아난 흔적, 갤러리 보관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현금성 지출, 테미바이오 인수 시기와 묘하게 겹치는 우회 송금 내역이 하나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김명희는 숫자를 보지 않고 이름부터 읽었습니다. 이름을 보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돈은 늘 그 두려움을 따라 움직입니다. 김명희는 바로 그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박태호는 권력을 잃는 걸 두려워하고 권 의원은 자기 이름이 남는 걸 두려워하고 강 실장은 잘못된 줄을 섰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죠. 그 셋을 동시에 흔들면 결국 누군가 하나는 먼저 실수하게 될 거라고 김명희는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 클로이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기사 초안을 세 갈래로 쪼개고 있었는데요. 한 번에 전부 터뜨리는 대신 첫 번째 기사에선 박태호와 권 의원의 회동만 흘리고 두 번째 기사에선 허위 감정 파문 직후 접촉이라는 연결고리를 붙이고 마지막엔 개발권 로비와 문화재급 보석 조작 의혹을 한 프레임 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건 김명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김명희가 안쪽 돈줄을 끝까지 보고 싶어 한다면 클로이는 상대가 숨을 고를 틈을 안 주고 계속 흔들리게 만드는 방식을 택한 거였죠. 제임스 리는 그 구성을 보고도 여전히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주야, 기사 하나 나가면 박태호가 바로 주변 사람들부터 친다. 클로이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씩 내는 거예요. 계속 누구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제임스 리는 그 말을 듣고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백진주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복수하려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심리를 계산하고 공포의 타이밍까지 조절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 변화는 박현준에게도 보였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가 자기 앞에선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안쪽으로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안실 이후로요. 클로이가 지문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를 완전히 모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 보안 절차가 부담스러운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박현준은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죠. 형이 보안 로그 보고 있었어. 박현준이 그렇게 말했을 때 클로이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박현준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라네. 그럼 진짜 뭔가 있기는 한 거구나. 클로이는 바로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말하죠? 박현준은 잠깐 웃었지만 곧 웃음을 지웠습니다. 당신이 도망칠 사람인지 같이 들어갈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그 말은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현준은 이미 감정과 계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점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클로이는 그런 박현준이 점점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를 좋아해서 곁에 있는 건지, 자기를 통해 아델가를 흔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섞인 건지 본인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불확실함이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박현준은 아델가 안쪽 문을 열 수 있었고, 박태호 눈을 피하면서도 특정 서류나 일정에 접근하게 해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강민준을 더 크게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클로이는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여줘요. 대신 내가 묻기 전엔 아무것도 묻지 마요. 박현준은 그 말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조건조차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죠. 클로이는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자기를 의심하면서도 끌어안으려는 사람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박민준은 박현준과 클로이 사이 기류까지 감지하며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허위 감정 파문으로 감정원 앞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박민준 머릿속에는 보안 로그 공백과 클로이 표정이 계속 맴돌았죠. 그런데도 박민준은 누군가에게 확실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윤정에게도 김명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요. 그러다 결국 김명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지금 뭘 찾고 계세요? 김명희는 처음엔 모른 척 하려다가 박민준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더는 바깥에만 있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죠. 김명희는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안쪽으로 들이면 더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끝까지 밀어내면 결국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김명희는 말합니다. 돈. 박민준은 숨을 멈춘 듯 바라봤고 김명희는 이어서 덧붙입니다. 내 아버지가 움직이는 돈. 그 짧은 대화 하나로 박민준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허위 감정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김명희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박태호 비자금 줄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 사실을 안 박민준은 더 이상 클로이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클로이를 찾아가는데요. 이번엔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당신도 알고 있죠? 어머니가 뭘 하려는지. 클로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자꾸 가까이 오네요. 그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박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어머니까지 다치게 하진 마세요. 클로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말, 저보다 먼저 박태호 회장한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민준은 그 말을 듣고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클로이를 향한 분노와 미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알고 싶고 알고 싶을수록 더 무서워지는 그 감정이 박민준을 갉아먹고 있었죠. 오정란은 이 모든 흐름을 겉으로는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명희가 예상보다 단단하게 버티는 것도 불안했고 박현준이 클로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짜증났고 박민준이 최윤아와의 결혼을 사실상 정리하려는 눈치를 보이는 것도 못마땅했죠. 그래서 오정란은 방향을 더 노골적으로 틀었습니다. 최윤아를 자기 쪽으로 끌어와야 했거든요. 클로이인지 콜로이인지 이겨먹을 수 있어? 오정란이 그렇게 물었을 때 최윤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은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무조건 이겨서 박민준 그놈이랑 결혼해줘야겠어. 그 말엔 모멸도 섞여 있었고 절박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오정란도 이제는 자기를 도구로 쓰려는 거였죠. 하지만 최윤아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꼭 사모님 뜻대로 움직여야 하죠?
그 한마디에 오정난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최윤아는 속으로 생각했죠. 다들 날 밀고 당기려 하네. 근데 이제 내 값은 내가 정해. 최윤아는 혼자 있을 때마다 서재에서 가져온 문서와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태호가 3배를 움직이면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훨씬 비싼 목줄이 됩니다. 최윤아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폭로하면 순간은 시원하겠지만 값은 지금보다 훨씬 낮을 테니까요. 오히려 박태호가 더 깊이 들어가게 내버려두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그러다 적절한 순간에 아주 태연하게 꺼내는 거죠. 회장님, 그 문서가 3배짜리였는지 4배짜리였는지 세상이 알면 재밌겠네요. 그런 말을 상상하는 자신이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점점 짜릿해지는 걸 최윤아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분노도 모멸감도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감정 위에 거래 감각이 덮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김명희는 권의원과 박태호 사이를 이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두 사람 신뢰를 동시에 깎아내리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권의원에겐 회장님이 이번엔 당신을 꽤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다는 불안을 슬쩍 심었고 박태호에겐 권의원 쪽이 생각보다 다른 줄도 넓은 것 같다는 의심을 심었죠. 두 사람은 겉으로 거래를 이어가면서도 속으로는 서로를 못 믿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김명의 방식이었는데요. 직접 칼을 들이대기보다 상대가 먼저 칼을 꺼내 서로 겨누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정윤정은 그런 김명희를 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데 지금 김명희는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실수가 하나 살아남습니다. 클로이는 지문 문제를 수습했다고 생각했지만 보안실 노트북 재부팅 시간과 USB 연결 흔적 하나까지는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틈은 강 실장 눈에 먼저 띄게 되는데요. 강 실장은 원래 보안 문제를 챙기다 우연히 그 기록을 보게 됐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가 이름을 보고 멈춥니다. 클로이. 강 실장은 가만히 기록을 덮었지만 머릿속은 바빠지기 시작했죠. 지금 회장님 돈줄도 흔들리고 권 의원도 더 달라붙고 김명희도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데 거기에 클로이까지 보안 기록을 건드렸다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강 실장은 곧바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집안과 회사에선 누가 먼저 무너질지 몰라서 카드 하나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서 붉은 진주의 판은 더 복잡하고 더 잔인해집니다. 김명희는 권 의원 욕심을 더 키워 박태호 비자금 라인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클로이는 지문 문제를 겨우 수습한 채 박태호 마이너스 권 의원 기사를 터뜨릴 타이밍을 재고 박민주는 클로이 지문 문제 때문에 의심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며 박현주는 그 비밀을 어렴풋이 눈치채고도 클로이를 더 깊이 끌어안으려 하고 최윤아는 서재 문서와 녹음기를 들고 더 높은 값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같은 곳을 보지 않았고 누구 하나 완전히 같은 편도 아니었죠. 그런데 모두가 결국 박태호라는 같은 중심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었는데요. 방향은 달라도 속도는 달라도 모두가 같은 사람을 무너뜨릴 가능성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늦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될 사람은 아마 박태호 자신일 겁니다. 여전히 자기 손으로 판을 쥐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김명희가 판 돈을 키우고 있고 클로이가 프레임을 짜고 있고 최윤아가 가격을 올리고 있고 박민준과 박현주는 각자 다른 이유로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고 심지어 강 실장까지 자기 손에 카드 하나를 숨기기 시작했으니까요. 붉은 진주의 다음 싸움은 누가 진실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진실을 먼저 가장 비싼 칼로 바꾸느냐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이제 거의 동시에 박태호를 향해 천천히 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